자, 오늘은 2020학년도 6월 19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여기서 보니까 마찰과 공기 저항이 무시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른 힘을 받았다는 게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서 속력도 높이가 같으면 속력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력을 그냥 V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속력도 얼마겠어요? V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이쪽으로 F, 이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F 프라임. 왜 F 프라임을 표현했냐면 기울기가 다 같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힘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를 거라는 거. 자, 어찌됐든 그런데 L1과 L2를 지나는 걸리는 시간 T0로 갔다는 건 마이너스 F T0가 뭐예요? 충격량인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죠. 자, 이건 뭐냐? M 질량 안 바뀌니까 델타 V 일 텐데 뭐 이거 속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M 델타 V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V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요? 그럼 요 출발할 때 속력이 V였다면 V 빼기 델타 V, 여기는 V 빼기 2 델타 V가 될 거고, 높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쪽 오른쪽에서도 V 빼기 2 델타 V, V 빼기 델타 V, 이렇게 속력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냥 일반적인 운동에서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 나오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특이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속력과 끝 속력을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 속력이 되게 됩니다. 이 그래프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L1 같은 경우 시간 곱하기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V랑 V 빼기 델타 V의 평균, 이거는 V 빼기 2분의 1 델타 V가 평균 속력이고요. 거기에 시간 T0를 곱한 게 L1이고요. L2는 V 빼기 2분의 3 델타 V 한 개의 평균 속력이고요. T0 곱한 거다.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L3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이 동일하죠. 평균 속력이 동일한데 시간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L3랑 L2랑 비교하면 일단 2배겠구나, 이렇게 일단 알 수 있고요. L4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V 빼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여기 시간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델타 V로 동일하죠. 이 말은 뭐냐면 충격량이 같다, 힘이 같기 때문에 걸린 시간도 2분의 T0로 동일하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L2랑 L4랑 거리가 지금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V 빼기 2분의 3 델타 V T0는 V 빼기 2분의 1 델타 V 곱하기 2분의 T0, 양변에 T0분의 2를 곱해줄까요? 여기 T0분의 2를 곱할게요. 귀찮은 걸 없애주기 위해서 슥슥슥 사라지고 T0 사라지면 2V 빼기 3 델타 V가 나옵니다. 왼쪽은. 그 다음에 여기는 V 빼기 2분의 1 델타 V라고 할게요. 그러면 V는 2분의 5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럼 델타 V는 5분의 2 V,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 볼게요. 그럼 속력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 V에서 출발하고요. 5분의 3V, 여긴 5분의 1V, 이렇게 된다. 처음 속전을 5분의 5V, 5분의 3V, 5분의 1V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뭔가 자연스럽죠? 자, 그럼 이제 L1이랑 L3 비교를 하면 돼요. 얘는
V를 델타 V가 5분의 2V니까 L1분의 L3분의 L1은 L3 V 빼기 2분의 3 곱하기 5분의 2V. 아이고, 값이 좀 지저분하죠. 이 2분의 T0 분의 V1은 V 빼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V. 이거 이렇게 사라지게 되네요. 곱하기 T0 정리를 해보면 V 빼기 분모는 V 빼기 5분의 3V. 그래서 5분의 2V 곱하기 2분의 1T0가 되겠고요. 분자는 V 빼기 5분의 1V, 5분의 4V 곱하기 T0가 되겠네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다 제거해주면 값이 좀 나오네요. T0, T0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VV 약분되고 5분의 1, 5분의 1 약분되고 2랑 4는 2로 약분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2니까 그냥 4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기를 좀 해보면 이런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는 말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조건이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높이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가 같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 이거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같다. 기울기가 같을 때, 같은 빗면의 기울기가 같을 때 중력에 의한 힘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힘은 일정하고 시간이 일정하면 F 곱하기 T0 충격량이 F 곱하기 T 충격량이 일정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고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일정했을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속력을 V로 잡는다면 V 배기 델타 V, V 배기 2 델타 V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요. 다음 높이 같은 거에서 V 배기 델타 V, V 배기 델타 V, V 잡아놓고 이 경우에 시간이 2분의 T0라고 하네요. 그러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거리의 비가 절반씩 되겠구나. 사실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L2랑 L4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여기 있는 식이 사실 다 대입하고 끝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빗면에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 속도 운동을 할 거다라고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고 이때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등 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 정확하게 세자면 처음 속도 더하기 끝 속도를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딱 평균 값이 되죠. 그렇죠. 이 절반이어야 양쪽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딱 중간 시간에 평균 속도, 절반의 평균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제 변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들 비슷하게 생겼으면 얼추 얘네들끼리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조건 L2랑 L4가 같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V가 정확히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지 V와 델타 V의 관계가 델타 V가 5분의 2V만큼 돼야 되는구나를 파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